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6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이 독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재앙을 역사에 불러오느냐 하는 것은 뭐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뭐 이런 사람 이름을 대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거하는 것이죠. 쿠데타든지 뭐 암살이든지 또는 민중봉기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한 예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1944년 7월에 그 폭탄을 들고 들어갔던 대령이 그 놓는 위치를 잘 잡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발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폭탄을 조금 옮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폭발했을 때 히틀러가 간발의 차이로 살았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죽었더라면은 아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푸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러시아 군대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애국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국가기관에서는 입에 담지 못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외교 안보 문제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간혹 또 비판도 하고 하는 분인데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푸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 좋은 의미에서 선동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러시아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남자를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블루투스가 있느냐? 블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한 원로원 의원이죠. 시저가 독재자가 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저의 총애를 받았던 브루투스가 선동을 해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브루투스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를 죽이지 못한 독일 장교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를 언급하면서 더 성공적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러시아 군부에 있는가?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이 암살 작전은 발키리라고 불리는데 발키리라는 영화가 나왔고 탐 크루즈가 이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서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게 된다면은 당신은 조국과 세계를 위해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트위터에서도 그레이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다. 러시아 내부의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항의 서한을 존 슬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서한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러시아 연방 형법에 의해 정치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며 형사 책임을 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건 완전히 공갈이네요.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그레이엄 의원의 요구는 테러 행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상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암살 대상 인물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포격하는 자, 그리고 가만히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평화로운 이 고분고분한 인구 4,500만의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민간 지역을 포격을 하고 어린이를 죽이고 하는 이자가 바로 테러 아닙니까? 이거 테러리스트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빈 라덴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이미 빈 라덴이 9.11 테러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미 지난 일주일 사이에 푸틴이 죽였습니다. 언젠가는 이자를 테러리스트로 간주를 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테러리스트는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 정부가 비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은 푸틴도 테러리스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푸틴을 제거하면은 수십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푸틴 제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푸틴에 의한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푸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푸틴이 원래 KGB 요원인데 KGB 요원으로서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울분에 못 견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 제국이 무너지는 게 그게 인류를 위해서는 잘 된 것 아닙니까? 소련 제국이 무너지도록 내부에서 힘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사하로프 같은 민주화 운동가들, 솔제니친 같은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을 무너뜨렸는데 그 뒤에 혼란이 왔습니다.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이 아주 이 혼란을 수습을 제대로 못하다가 보니까 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체첸 같은 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푸틴입니다. 푸틴을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옐친이었고 그 지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옐친 일가의 부정부패를 푸틴이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푸틴이 집권하자마자 1999년이죠. 체첸 반란군 진압을 아주 단호하게 하면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 한때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넘게 집권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푸틴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를 나치 세력으로 규정을 했어요.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아니, 유대인을 나치로 규정하면,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가면은 나치 정권에 억눌려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방군이 왔다고 나올 것이다. 꽃다발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웃었지만은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푸틴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지금 이상한 환상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불장난을 해가지고 지구를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더구나 문득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이 아주 암시를 합니다. 핵 대비태세 무슨 발동 뭐 이러더니 요사이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은 교전 상대자로 취급하겠다고 한다든지 또 제재에 대해서 이 제재는 사실상 선전포고 행위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코라로 몰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푸틴이야 뭐 충성분자로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태연한 척하지만은 주민들, 러시아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인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인 중에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루크 오일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를 담당합니다. 종업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회사고, 이 세계 여러 나라에 사업체를 벌쳐놨는데, 이 이사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투가 중단되기를 요청을 한다. 모든 희생자에게 심심한 동정을 표한다.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항구적 정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왜 호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재를 하더라도 하나 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스, 석유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걸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걸어버리면은 정말 파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 석유 그리고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나라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건 지금 제재 대상으로 빼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루크 오일이 관계하는 여러 회사가 지금 뭐 거의 파산 지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루크 오일이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증권 값이 99%나 떨어져 버렸답니다. 또 다른 회사가 있네요. 미하일 프리드만이라는 이 빌리언이어죠. 이거는 뭐 10억만 장자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이 사람도 지금 정전을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 중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이 러시아의 기업인들은 푸틴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층이 동요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군인들도 동요하지 않을까. 국민들도 동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산 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도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러시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죠. 이런 식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한다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나기 전에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애국자들,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이 스스로 푸틴을 제거해 달라 하는 린지 그레이엄의 이야기에 아마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사드 같으면은 암살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상대를 암살을 많이 하는데 국가 지도자에 대한 암살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할 때는 암살을 하겠죠. 근데 러시아 사람이 암살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푸틴을 암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저격수를 많이 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 저격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군 소장 한 사람이 암살됐다고 합니다. 이 저격을 받아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이 지구를 살린다, 세계를 살린다,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